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문고리 육상시 대통령실이라는 취역입니다. 한 20여 분 동안 제가 방송을 하겠어요. 이 첫 번째 주제를 갖고.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대통령 선거가 열린 게 금년 3월 9일이죠. 금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네, 8월 15일 광복절,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8월 15일을 넘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걸 이미 대통령 선거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구도로 간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할 건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8월 15일 전에,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컨트롤 할 수 없는 언컨트롤러블 케이오스, 정말 종잡을 수 없는 혼란이 올 것이다. 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께. 그리고 자칫 탄핵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최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냐 말이야. 수박 보수들은 아니 지금 뭐 출범한 지 뭐 2달 조금 넘었는데, 또 과거에는 뭐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왜 이런 소리 하느냐. 그런데 그 리스크라는 게 보입니다. 모든 감정을 빼고서 정치를 아주 냉혹하게, 냉엄하게, 정말 그 차돌과 같은 나름대로의 객관성을 갖고 보다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를 했는데, 과거의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대정부 질의를 할 경우에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박홍근이가 그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억지다, 어거지다 말이지, 과장이다, 가짜다. 여러분 그 자세히 보셨습니까? 네, 신문 기사를 보셨거나 아니면은 방송 뉴스를 통해 보셨거나, 이게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문제, 김건희 여사의 문제,
또 대통령실의 문제, 또 경제 문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안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종북몰이를 한다, 무슨 색깔론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빼고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의 문제점에 대해서 박홍근이가 떠드는 것은 저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아, 이거 심각하구나. 네? 어제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거 대통령의 부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간해서 그건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간해서.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김정숙 여사가 그렇게 설치고 나댔지만은 대정부 연설에서, 대정부 질문에서 한 번도 내 기억으로는 김정숙 여사를 공격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제 완전히 깔 거 다 깠어요. 깔 거 다 깐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가다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대가를 치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처럼 탄핵의 길을 걸을 것이다 라고 어제 얘기했어요. 사실상 윤석열 탄핵을 선언한 거예요. 네? 윤창중이가 지금 4개월, 5개월 전부터 얘기한 것을 박홍근이가 마침내 급기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떠들게 된 이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적중한 거예요. 네? 김민석이 입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김민석이가 바보냐? 응? 어제 마침 민주당의 원내대표,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감정을 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정치는 감정을 빼고 봐야 돼요. 제가 8월 15일 이전에 그야말로 멘붕에 가까운 혼란이 올 거다. 또 하나 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8월 말에 민주당에서 당대표 전당대회를 갔는데 그에 앞서서 대선 패배로 인한 당 내분,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초강경 대여 투쟁을 벌일 것이다. 그게 뭐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포함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타도 총궐기로 나갈 것이다. 그 예측이 그대로 적중한 거예요. 갑니다.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윤창중 단 한 사람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응? 윤창중이가 뺄갱이라는 거 아니야, 뺄갱이. 에? 윤창중이가 뺄갱이다. 그랬으면 좋지, 그랬으면. 나라를 위한다면 윤창중이가 뺄갱이라는 누명을 씌워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윤창중이가 빨갱이라는 그 누명 때문에 탄핵을 당하지 않고 살아만 날 수 있으면 오케이. 어제 박홍근이는 뭐냐면 민주당 좌파 저 촛불 세력만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갖고 있는 국민의 불만, 그 좌파 세력만의 불만을 대변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민심의 불만을 그대로 지금 전달한 거예요. 100%. 결코 이건 생떼나 억지나 과장이 아니야. 요것만은. 응? 왜 종북놀이 하느냐, 왜 색깔론이냐 하는 대목을 제외하고는 그건 100% 맞는 소리야.
잘 봐야 돼. 근데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하냐? 협치의 의지가 없다는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민주당이 언제 협치를 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서 한 말이 뭐냐면 민주당하고 협치하겠다는 거야. 하하, 이거 싹수가 글렀구나. 제가 41년을 정치부 기자로 지켜봤는데 협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제가 정치부 기자 처음 시작했던 전두환 정권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대한민국 정치는 그야말로 1도 바뀌지 않았어. 박홍근이가 어제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만이 지금 좌든 우든 보수든 좌파든 종북 세력이든 간에 보편적 불만이 있는 거야. 그 불만에 보편성이 있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60%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은 안 되겠다라고 지금 이미 심판을 내리고 있는 것에 불질러 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식물 대통령, 불임 대통령으로 만들어 가지고 종국의 탄핵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하는 이건 선전포고인 거야. 네? 탄핵 불사야. 탄핵 불사하겠다는데 걷다 대고 무슨 협치의 의지가 없다? 야, 너 민주당에서 안 도와줄 거야? 발목 잡을 거야? 대선 불복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응? 탄핵으로 간다. 대책이 뭐냐 이거야. 어? 탄핵으로 갈 경우에 대책이 뭐야? 검수완박으로 갈 때 국민의힘이 어땠어? 속수무책이잖아. 탄핵으로 가는 거야. 미친 짓 하고 가는 거야. 국민 지지율이 60% 이상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60% 이상이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2%에 불과해. 탄핵 100% 가능한 거야 지금. 그 구도로 가고 있는 거야. 왜 그쪽으로 가느냐? 이른바 문재인, 이재명, 청산 드라이브. 무산시키겠다는 거지. 네. 나라가 망하던 어쩌던 윤석열 대통령이 중간에 뭐 내려오던 간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서라도 문재인과 이재명은 절대 감옥에 보낼 수 없다. 그래서 문재인은 지금 평산에서 지금 발악을 하고 있고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당대표로 옹립하려고 하는 그 저희가 뭐냐 이거야. 저희가. 응? 최대 목표가 뭐냐 이거야. 문재인과 이재명 청산 드라이브를 막아야 되겠다. 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뭐라 했느냐. 한덕수를 만나가지고 응? 한동훈 법무장관한테 문재인과 이재명을 비롯해가지고 문재인 정권 청산 그 수사를 중지시켜라 그랬어. 중지시켜라. 박홍근 연설의 의미는 뭐냐? 제2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가겠다는 거야. 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응? 대통령 당선된 지 뭐 2달이든 2년이든 뭐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60% 이상이야. 이 기회를 놓치겠어요? 이 기회를 놓치겠냐고. 그러니까 윤창중이나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 우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만을 그대로 정리해가지고 박홍근이가 국회에 나와가지고 용단 폭격을 하는 거야. 아,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응?
이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에 있는 거야. 모든 것은 윤석열에서 출발해서 윤석열로, 기승전 윤석열이야. 지금 완전히 그야말로 7월달 그 맨홀 뚜껑, 그 폭파하기 전에 그 완전히 가스가 차 있는 것처럼 내가 볼 때는 밀란 전야야. 네? 윤석열의 오만과 불통, 응?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저자들이 씌운 그 프레임이 뭐야? 오만과 불통 아니야. 어?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과대 포장하고 누명 씌우고 조작질 해가지고 탄핵을 시켰는데, 보수가 봐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과 불통이잖아. 보수가 봐도. 박 대통령 탄핵 때는 중간 과정이 있었어요. 박 대통령을 강렬하게 지지했던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 입장에서 그래? 그럴 리가 있어? 그러다가 막 융단 폭격, 가짜뉴스 폭격을 하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 버린 거야. 근데 지금은 속아 넘어가고 말고도 없어. 그냥 그렇게 믿고 있는 거야. 윤석열 그러면은 오만과 불통이야. 응?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을 고수하고 원칙과 상식으로 개성공단 철폐시켜버리고 말이야. 통진당 해산시켜버리고, 이것을 오만과 불통이라고 이 매도해가지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국민 정서에 불을 질러가지고 탄핵을 했지. 응? 어떻게 말이야. 생각해 보세요. 만취해가지고 음주운전으로 걸린 사람을 어떻게, 이건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교육부총리를 시키냐 이거야. 이런 게 한두 건이야? 응?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윤석열 대통령이시여, 제발 검사로 도배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검찰공화국 됩니다. 제발 끼리끼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대광 초등학교까지 내려갑니까? 전두환 노태우가 무슨 대구에 있는 무슨 초등학교까지 내려갔습니까? 진달래님 감사합니다. 예예. 네? 이건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아무리 민주당에서 탄핵을 위협하고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면은 정권 자체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거야. 제발 그러지 말라. 검사들로 이 요직을 채우면은 그 검사 머리로는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을 못합니다. 검찰이 승하면 정권이 망합니다. 이건 그야말로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얼마나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제 박홍근이가 얘기했잖아.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 6명의 육상시 간신 내시들이 지금 검찰공화국을 만들고 있다. 아니라고 어떻게 답변할까요? 아니라고. 응?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출신이 아니면은 금융감독원이 망하더라도 거기다가 자기 똘마니 검사, 박근혜 대통령 특검에서 이른바 뇌물 혐의로 집어넣은 그런 사람, 그런 검사를 금융감독원장 시키는 거, 이건 정치 안 하겠다는 거다. 정치를 포기한 대통령이다 말이야. 그렇게 얘기했잖아. 응? 모조리 그냥 어제 국회에서 난도질 당했잖아. 어떻게 원장을 사실상 국정원장보다 더 센 기획
국정원 기획조선실장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사건의 변호사를 했던 사람을, 변호인을 그 자리에 갖다 놓냐 이거야. 응? 거기다 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공격을 했잖아. 응? 그 다음에 지인 채용, 사적 채용. 이것은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야. 응? 박홍근이가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대통령 권력의 사유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엄청난, 이건 공갈 협박이야.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과 국민의 우려에 윤석열 대통령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 네? 윤창중이가 박홍근이가 말 잘했다고 해야 될 아무 이유가 없지만은 이게 바로 지금 좌나 우를 떠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른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불만이다 이거야. 박홍근이나 무슨 민주당이나 촛불 세력에서 이걸 막 없는 뉴스를 가짜로 침소봉대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데에 이 위기의 본질이 있다는 거야. 자 보세요.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나 이거야 지금. 응? 윤석열 대통령 어제 그 박홍근이 연설 보셨어요? 박홍근이 연설이나 아니나 마나 지금 윤창중은 눈만 뜨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대로 가면은 밀란이다, 밀란. 밀란이 뭐예요? 네? 헌법이 있는 나라에서의 밀란이 뭐야? 탄핵이 탄핵. 나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한테 묻고 싶어요. 자, 과연 민주당 이 촛불 세력, 그 극악스러운 촛불 세력이 탄핵을 강행할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느냐? 대책이 있어요? 그 대책이라는 게 뭐냐? 지지율인 거야, 지지율.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탄핵 당하는 거야. 5년 전에 그 비극이 반복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고 사람들이 안 나와, 국민들이. 근데 뭐 별 의미가 없어?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지금 장난치는 겁니까? 아니 지금 이런 마당인데, 이런 마당에서 노무현 영화 보고서, 변호인 보고서 혼자 2시간 울었다는 소리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노무현 미화한 변호인이다. 가장 좋아하는 영화 배우도 송강호다. 이런 말이 나와? 응? 지금 32%. 다음 주에 20% 떨어져. 그럼 어떻게 되느냐? 탄핵 시작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불만에 불을 지르고 좌파 방송 총동원해서 탄핵하는 거야. 작은 소방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어제도 얘기하고 한 달 전에 얘기도 하고. 나 정말 이렇게 말 안 듣는 정권 처음 보는 거야 정말. 방송 권력이라는 것은 이건 완전히 정치판 뺨치는 그야말로 정치 세력이다 말이야. 어떻게 정권을 잡았는데 말이야 5년 전에 문재인이가 완전히 박살내가지고 대한민국 신문, 방송, 모든 종편 다 이 언론 권력을 문재인바, 문바로 다 만들어놨는데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서 무슨 개혁이고 나발이고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거냐 말이야. 한두 번을 얘기했어? 응?
김어준이 무슨 주진우 무슨 뭐 이런 인간들 다 막 허구한 날 도전되게 만들어 놓고서 무슨 지지율이 어쩌고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 방송 권력 잡아라. 그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말로만 떠드는 거야. 권성동이 KBS MBC가 부역했다? SBS는 왜 빠져? 종편은 왜 빠져? 박성중이? 서초구의 박성중이? 뭐? 가만히 두지 않겠다? 가만히 두지 않기는 뭘 가만히 안 둬? 오세훈이 서울시장 시켜놓고 놔더니 지금까지도 김어준 하나 지금 하차 못 시키잖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하면 권성동이든 오세훈이든 뭐든 모조리 박형준이든 어디 간다? 감옥 가는 거야. 그렇게 당하고서 떠들어? 허기야 너희들이 당신네들이 박 대통령 탄핵 시켜놓고 그 탄핵 당했을 때 지들은 안 갔잖아. 지들은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지. 문제는 뭐냐? 누누이 강조하지만 지금 2달 반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실을 바꿀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탄핵 당하고서 바꿀 거야? 지금 탄핵이 코앞에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2달이 됐던 1달이 됐던 간에 이미 대통령실은 검증이 끝났어. 응? 윤석열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른바 대한민국을 완전히 갈아엎어버려야 되는데 갈아엎어버릴 수 있는 슬로건 하나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 응? 거기다가 지금 경제관료 출신. 참 기가 막힌 이야기야. 경제관료 출신. 이명박 찌끄러기들. 노무현 찌끄러기들. 응? 20년 전 노무현 때 국무총리 했던 한덕수 앉혀놓고 무슨 개혁을 하고 무슨 정권 교체를 하자 이거야. 응? 이미 능력이 검증이 된 거야. 낙제야 낙제. 낙제인 거야. 여기다가 말이야 알고 보니까 무슨 윤석열 대통령 지인 강릉의 우사장 뭐 동해의 황사장 무슨 뭐 광주 지검대 무슨 수사관 아들 그리고 뭐 자기가 중매 섰던 말이야 무슨 제약달 인사비서관 자기 검사 똘만이었던 그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무슨 뭐 대통령 전용기 타고 뭐 선발대로 왔다 갔다 하고 이거 이미 끝났어. 응? 이건 정말 정치 권력을 관찰해 본 사람들은 아는 거야. 응? 대통령실을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모조리 바꿔버려야 돼. 각 수석들 다 바꿔버려 내가 볼 때. 응? 대통령 지지율 32%가 되도록 윤석열 리스크, 김건희 리스크, 이준석 깽판 리스크 속수무책으로 있고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딱 명단 주면서 이 사람 시키세요, 이 사람 시키세요 해가지고 다 시켜버린 그 죄를,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 대통령, 비서실장, 주요 수석들, 정무수석, 홍보수석 모조리 다 바꿔버려야 돼.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대통령 비서실 얼굴들 다 바꾸고 김건희 여사 두문불출 한 발짝도 나와서는 안 되는 거야. 지금 밀란이야. 밀란 저자야. 응? 밀란이 뭐야? 탄핵이지.
두 번째입니다. 흥분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목소리를 아껴야 되는데 말이죠. 두 번째, 박홍근 입에 올린 박근혜 비서네요. 제가 어제 박홍근이가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막 공격하다가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제가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 대목이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합니다. 네? 맞는 소리죠. 그런데 그 다음 대목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는 이 대목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무너졌어요. 저 대목을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보셨을까? 네?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 안에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야당과 심지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까지, 네? 국민의힘에서도 99.9%가 국정농단이라고 국정농단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이게 현실이라는 거야, 이게. 박 대통령이 그 대목을 들었으면은, 정말 가슴을 치면서 분개했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 민주당과 촛불 좌익 세력, 그리고 이 저 쓰레기 언론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집권 때 그 앙심을 품었던 그 권성동, 장제원, 김성태, 김무성, 유승민, 나경원, 이두화, 정옥임이, 전여옥이, 이 자들이 나와가지고 떠들어대면서 그야말로 국민들이 빼도 박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몰아갔던 국민들을, 그 인간들이 했던 말이지 그 가짜 프레임이 아직도 진실인 것처럼 국회에서 떠들어대고 있구나. 제가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건 뭐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럴 리도 없지만 정말 좌절하거나 주저앉아가지고 탄핵의 진실 규명을 하지 않는다면, 만에 하나 윤석열 정권과 타협을 해가지고 탄핵의 진실을 파묻어 버린다면, 이건 정말 윤창중부터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네? 나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해서일 뿐만 아니라 정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 사건이 너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너무도 말이 안 되는, 이건 하나의 현대 정치사,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대한민국 전체가 달려들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소위 말하는 1876년 프랑스 혁명 때 그 황제를 망친 마리 앙뚜아네트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최순실을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공산혁명 때 그 마지막 자르를 갖고 놀았다고 조작한 그 요승 라스푸틴, 그 라스푸틴을
최순실로 만들어가지고, 최순실을 21세기 라스푸틴으로 만들어가지고 그야말로 멀쩡한 대통령, 멀쩡한 대통령을 끌어내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탄핵을 시키고 그래서 감옥을 시켰는데, 감옥에 보냈는데, 그렇게 만들었던 그 후세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을 만들고 그 같은 편에 있었던 또 다른 쪽에서는 지금 야당을 하고 있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을 했다라고 하는 이 뒤집어쓰기가 아직도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 야, 정말,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의 진실 규명과 자신의 명예회복에 나서지 않는다면 윤창룡이부터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내가 돌을 던질 거야. 이건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 모두의 문제인 거야.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측근 비리와 정권 비리는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 새빨간 거짓말이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래 무슨 3상시 10상시가 있다고 합시다. 내가 분명하게 증언하는데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망친 게 누구냐? 바로 박근혜 대통령 주변의 10상시 3상시라고 하는 그자들, 친박계들, 내가 증언해요. 박근혜 대통령 이 탄핵을 당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소위 말하는 인사실책, 그 중에서도 청와대 주변의 인물들을 자신의 과거 그 내시들로 포장하면서, 내시들로 도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비극이 시작됐다고 나는 내 양심을 걸고 내가 증언합니다.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수호하는 사람이지만 100%내 목숨과도 내가 바꿔도 내가 아깝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그 10상시도 다 뒤졌는데 단돈 1원도 받은 게 없어. 이건 새로운 사실인 거야. 네? 박근혜 대통령한테 뇌물죄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뒤집어 씌웠지만 박근혜 대통령한테 1원도 없어. 1원도. 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권을 망쳤다고 하는 10상시를 윤석열 특검이 왜 뒤지지 않았겠냐고요. 박영수 특검이. 한동훈이가 왜 안 뒤졌겠어? 샅샅이 뒤졌는데 1원도 안 나왔어. 나는 그런 면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10상시라는 사람들한테 나는 연민의 정을 느끼는 거야. 다 너희들이 호가호위했지만 그래도 부정부패는 하지 않았구나. 네? 박근혜 대통령한테 1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박근영 씨, 박지만 회장 가족 왜 탈탈 털지 않았겠어? 네? 박지만 회장의 육사 동기인 이재수 기무사령관까지 불러다가 조져가지고 극단적 선택하게 만든 이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박지만 회장 가족 그 부인 왜 안 뒤졌겠냐고. 봐줬을 리가 없어. 단돈 1원도 받지 않았어. 단돈 1원도 받지 않았어. 박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 자체를 금지시켰어.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누명을 쓰고서 어떻게 됐느냐?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 간 거야. 이 억울함을 누가 풀어야 돼? 그건 박근혜 대통령이 풀어야 되는 거야. 응? 박지만 회장이 돈에 처먹었어? 어? 너희들이 신주단지처럼 모셨던 노무현이야, 노무현. 노무현의 와이프 권양숙이의 소위 말하는 그 엄청난 사건 때문에 노무현이가 감옥 갔어. 어? 이건 정말 억울해서 대한민국에 살 수가 없는 거야. 어? 박근혜 대통령 여동생 박근영이가 돈에 처먹었어? 어? 김대중의 아들 3명, 이른바 홍삼 트리오. 그것 때문에 망한 거 아니야. 네? 어디다 대고 나와가지고 무슨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이 뭘 해쳐먹었다는 이야기야. 아니, 최순실이가 국정을 농단했어? 아니, 연설문 고쳐준 게 국정농단이야? 일반 서민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손쉽게 귀에 쏙 들어오게 하느냐라고 물어본 거 박홍근이 지는 안 물어보나? 응? 박홍근이는 지금 국회 비서실 지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 박근혜와 최순실 간의 이른바 최순실 비선 실세라는 것은 이건 완전히 악마 프레임인 거야. 네? 손석희가 만든, 이건 소위 말한 2016년 10월 24일 손석희가 이른바 국정농단 프레임을 만들었잖아. 태블릿 PC. 응? 그걸 왜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날 2016년 10월 25일 왜 그것을 시인하냔 말이야. 왜 시인하고 왜 사과한 거야? 응? 대통령 비서실이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초반에 최순실한테 뭐 연설문에 관해서 자문을 구한 게 사실이다. 여기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비극이 시작된 거야. 소위 말하는 뭐냐? 국정농단 프레임에 말려들은 거예요. 당시 비서장이 누구야? 이병기야, 이병기. 그런 인간을 앉혀놓으니까, 아니, 시인을 하게 되면 저쪽에서 용서를 한다? 손석희가 용서를 해. 조선일보가 용서를 한다? 조선일보가 난도질 해버린 거야. 국정농단 프레임이 말려든 거야. 응?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경우든 사과와 반성하면 안 돼. 이미 박홍근의 입에서 탄핵이란 말이 나왔어. 여기서 만약에 무릎 꿇으면 감옥 가는 거야. 내가 손에 장을 지져. 3개월 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갇히는 사태가 나오는 거야. 지금부터는 절대 사과 반성하면 안 돼. 응? 아니, 무슨 측근 비리? 최순실이가 지금 어떻게 됐어? 강남에 있는 유치원 건물까지 다 뺏겼잖아. 아니, 훔쳐놓은 돈이 있으면 그걸로 갚으면 될 거 아니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 최순실이가? 아니, 새누리당 당명을 최순실이가 바꿨다? 최순실 아들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최순실은 근본적으로 아들이 없잖아. 응? 무슨 농단을 해?
무슨 농단을 하냐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이른바 가짜 거짓 뉴스,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 이 용단 폭격. 근데 용단 폭격의 어떤 그 호소력, 그 폭발력, 그 인화성을 결정적으로 높여준 게 누구냐? 바로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 시절에 저희들이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른바 이명박계가 총동원해가지고 저 좌파들의 선전선동에 부역질 해가지고. 그런데 그때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심장이라고 하는 청와대에서 강력하게 대응했다. 응? 물불 안 가리고 그래 나 죽여라 라고 대응했다면 나는 박 대통령이 안 무너졌다 봐요. 박 대통령이 만약 사과를 하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탄핵까지 갑니다. 대통령하고 우리가 같이 목숨 겁시다. 우리 죽어서 나갑시다. 우리 죽어서 나갑시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른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저 좌파들의 공작이단 말이야. 좌우 합작입니다 말이야. 우리 여기서 죽어서 나갑시다. 우리 사과하지 맙시다. 그런 놈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전부 입 다물었잖아. 응? 변호인도 없고. 박근혜 대통령 혼자 당한 거야. 혼자 당한 거야 완전히. 나 같은 사람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그 당시 지키고 있었다면 그런 일은 어림없는 거야. 응? 내가 만약에 그때 청와대 대변인이나 무슨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고 있었다면 나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대통령 나하고 여기서 죽읍시다 말이야. 우리가 왜 나갑니까 말이야.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돈을 받은 게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 최서원이가 우리를 도와줬다 합시다. 이게 탄핵에 과연 요건이 되느냐 말이야. 우리가 돈을 먹었습니까? 최순실이가 받았다고 하는 SK나 무슨 이재용이나 무슨 롯데 때 받았다는 돈이 이게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맞불을 놓고 맞대응하면서 우리 죽어서 나갑시다 했으면은 탄핵을 당할 리가 있냐 이거야. 네? 완전히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지하사령부가 있었던 거야. 다양한 꾼들이 이 거짓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네, 오디오 점검. 잠깐만요. 네네. 예. 괜찮을 겁니다. 예. 아이고. 네네네네. 어떻습니까? 여기서 방송하면 꼭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지하 본부가 있었던 거야. 지하 본부가. 흥분하지 마세요. 그죠? 흥분하면은 이게 그 가짜 뉴스를 대한민국의 언론에 제공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좌파 언론, 특히 박지원 언론계 장학생들이 이걸 퍼뜨려. 응? 이것이 외부 촛불 세력과 합작을 했어. 이 구조적으로.
여기에 김무성, 유승민, 이준석, 김성태, 권성동 이런 배신자들이 불을 더 지르고 친박계가 침묵하고 배신하고 한마디로 뭐냐? 식은죽 먹기였어. 박근혜 대통령을 오디오 또 이상해요? 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건 어떤 면에서 이거 식은죽 먹기. 이것을 그대로 두면 역사로 기록이 돼. 정착이 돼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결코 역공을 하지 않을 인물이 결코 아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설 거예요. 네, 어제 이 박홍근이의 연설을 보면서 물을 삼킬 수 있는 힘만 있더라도 내가 이 탄핵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 나서야겠구나라는 결심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